제가 이제 영국에서 지내게 된 지 한 2달 반 정도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내보면서 한국이랑 영국이랑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정말 주관적인 내용들이니까 그냥 정말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영상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영국에서 지내게 된 지 한 2달 반 정도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앞에 올려야 하는 영상을 맞춰서 이 영상을 올리다 보면 아마 한 2달 반에서 3달 정도 지나가는 시기에 이 영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오늘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제가 지내보면서 한국이랑 영국이랑 어떤 게 다른지 정말 사소한 것도 느끼는 대로 메모장에 적어놨었거든요.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의 정말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냥 정말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런 부분이 있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 제가 다 기억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메모장에 적어놓은 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아시다시피 영국이랑 한국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영국 물가가 말도 안 되게 좀 비싼 편이긴 하거든요. 제가 생활해보면서 진짜 직접적으로 느꼈을 때 한국보다 1.5배에서 많게는 2배 정도까지 물가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물론 더 싼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생활을 해보니까 그 정도로 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거의 다 한국보다 비싼데 그 중에서도 또 하나가 어떤 게 비싸냐면 교통비가 진짜 비싸요. 교통비가 거의 한국에 비해서 그 코스마다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긴 한데 대략적으로 비싼 것 같고, 또 차이가 뭐냐면 한국은 지하철에서 버스를 타든 버스에서 지하철을 타든 환승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환승이 안 돼요. 튜브라고 불리는 지하철비 따로 버스 따로, 그러다 보니까 원래도 비싼 교통비인데 환승까지 안 되니까 더 비싼 거예요.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환승도 해야 돼. 그러면은 원래도 비싼 가격에 환승이 안 되니까 교통비만 정말 하루에 몇만 원 이상 나갈 때도 있거든요. 한국이랑 다르게 환승이 안 된다. 요거 하나 있고, 이제 영국에도 센트럴이라고 해서 완전 메인 좀 시내 같은 그런 메인 존이 있는데 그 존에서는 차 입장료 같은 게 있어요. 왔다 갔다 할 때 거기 차 입장료 같은 게 있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그 차 입장료를 매일매일 내야 된대요. 주차비가 아니라 차 입장료 개념 느낌으로 그렇대요. 센트럴에 사는데 차까지 있으면 내야 하는 돈이 거의 따따따블인 거지. 원래 집값도 비싸고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훨씬 많이 드는데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차에서도 그렇게 나가는 비용이 거의 배로 나가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영국에서는 마트의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 그런 대형마트가 되게 잘 돼 있는데 이런 대형마트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보통 한국에서는 A라는 이마트를 가도 B라는 이마트를 가도 가격이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는 동네마다 가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네마다도 물가 차이가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센트럴 이마트에서 A라는 물건을 사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떨어진 동네에서 물건을 구입했을 때 가격이 달라요. 똑같은 마트여도. 그리고 한국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음식 먹고 이런 게 대놓고 제한이 되어 있고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한날 지하철을 탔는데 음식 냄새가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뭐지? 하고 봤는데 햄버거를 드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먹어도 된대요. 그래서 오늘도 사람이 엄청 많은 퇴근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햄버거를 드시는 거예요. 저희는 조금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이슈가 될 법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그냥 아무렇지 않던데,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아무도 터치 안 하고 아무도 뭘 안 하고 제가 목격한 것만 한 3번 정도가 되고 여기서는 서로 신경을 안 쓰나 봐요. 그리고 또 지하철이랑 이제 버스 얘기하니까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는 애완견 있잖아요. 한국은 일단 목줄이랑 입마개가 필수고 지하철이나 이런 거 탈 때 바닥에 잘 안 내놓지 않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입마개도 안 하고 버스나 지하철에 대형견, 진짜 큰 대형견을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대형견도 그냥 같이 타요. 그래서 거기 버스 이렇게 앉아있어. 뭔가 한국보다 그런 애완견한테 조금 더 프리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엄청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물론 잘 되어 있는 곳은 되게 잘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너무 안 되어 있어. 생 계단이 너무 많아요. 에스컬레이터 없는 곳이 더 많은 것 같아. 제가 다녀보니까.
짐이 있다거나 막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요. 에스컬레이터가 기본으로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하철에서 내릴 때 한국은 그냥 지하철역에 도착을 하면 지하철 문이 자동으로 이제 시간 맞춰서 열리고 닫히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버튼을 눌러야 열려요. 그래서 맨 처음에 왔을 때 내려야 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이 이렇게 눌러줘가지고 제가 하고 알았거든요. 그러고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여기서 눌러야 열리는구나를 알고 나서 누르려고 했는데 또 안 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보니까 도착을 해서 삐라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때부터 눌러야 눌리더라고요. 또 그냥은 안 눌려. 약간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내려야 되는데 문이 안 열리길래 살짝 당황해가지고 그 옆에 계신 분이 안 열어줬으면 저는 진짜 몰랐을 것 같아. 아무튼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하다 보니까 지하철 뭐 이런 대중교통 이야기 되게 많은데, 지하철이 정말 지하철이어서 어떤 역은 터지고 어떤 역은 휴대폰이 아예 안 터져요. 전화, 뭐 문자, 이 데이터가 아예 안 터져. 대부분이 안 터져요. 한 80% 이상이 안 터지는 것 같고, 가끔 정말 잠깐 터질 때 있는데 그냥 거의 안 터져가지고, 항상 저는 어디 갈 때 구글맵으로 이제 지도를 보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끊겨버리면은 제가 너무 아직 길도 모르고 당황스러우니까 저는 시작부터 그 길을 쭉 다 캡처해놓고 그 코스를 다 미리 좀 인지를 한 상태에서 타거든요. 왜냐면 휴대폰이 끊겨버리면 지도도 안 보이고 몇 코스 뒤에 내려야 되는지 그게 아예 감이 안 오니까 그 처음 오신 분들은 여행하실 때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지하철역 안에서 휴대폰이 안 터지는 일이 그냥 거의 무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녀보니까 꼭 지하철뿐만 아니라 되게 높은 건물에 쌓여져 있거나 아니면 좀 사람이 많거나 하면 데이터가 잘 안 터져요. 이런 일도 좀 있어. 갑자기 이 데이터 터지던 게 그 신호가 바뀌면서 안 터질 때가 있어요. 그냥 흔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쇼핑몰에 들어가거나 높은 건물에 쌓여 있거나 사람이 좀 많거나 이럴 때 안 터질 수 있어. 당황하지 마세요. 흔한 일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와서 제가 날씨가 생각보다 한국이랑 비슷한데 계절감이 비슷하면서도 다르다고 느꼈는데, 일단 하루에 4계절이 다 있다고 영국에서 그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진짜 직접 느껴보니까 하루에 4계절이 다 있어요. 아침엔 엄청 한겨울이었다가 낮에는 진짜 너무 더워서 막 땀날 정도고, 또 살짝 해가 떨어져서 그늘지면 좀 그냥 선선한, 또 저녁엔 또 춥고, 하루에 정말 4계절이 다 있어서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감기 걸리기 아주 쉬운 날씨입니다.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은 그래도 대놓고 추우니까 좀 신경 써서 오실 것 같은데, 여름에 오실 때, 가을에 오실 때 방심하시면은 진짜 바로 감기 걸리실 거예요. 저도 왔을 때 되게 더워서 나시 입고 나갔다가 살짝 해가 떨어지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생각보다 날씨가 한국 여름, 한국 가을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국이 더 편차가 심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는 커피 맛을 잘 알지는 못해요. 어떤 원두에 어떤 뭐 산미랑 막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냥 당 떨어질 때 달다구리한 그런 커피를 먹는 편이고,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달달한 케이크 디저트가 있어야 아메리카노를 먹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커피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커피를 먹었는데 일단은 아이스가 잘 없고, 있긴 있어. 그래도 있긴 있는데 잘 없고, 한국에는 바닐라 라떼랑 되게 달달한 막 믹스 커피 같은 그런 맛의 커피가 종류별로 엄청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거의 라떼? 라떼나 아메리카노 그렇게가 제일 흔하고, 달달한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가 잘 없고, 바닐라 시럽 있냐 물어봐야지 있는 카페가 가끔 있고, 아니면 정말 예외로 스페니쉬 라떼, 뭐 그런 바닐라 라떼가 파는 곳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흔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뭐 커피를 정말 즐겨 먹는 편은 아니지만 너무 한국식 커피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몇 번 시도해서 다 실패했다가 정말 한 군데 뚫은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나중에 친구들 오면 데리고 와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한국식 커피 맛이 나서 저장해둔 곳이 있을 정도로 그런 맛이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그 한국식 커피 맛에 길들여져 있는 입맛인 분들이라면 여기 왔을 때 커피 먹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
그렇습니다. 저랑 같이 있으면서 제 친구랑 겪은 건데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거기에 가끔 우유를 넣어주시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친구 말로는 그런 적이 되게 많대요. 저는 이제 아메리카노를 잘 안 시켜 먹으니까 아직까지 저는 그런 경험은 없는데 그때 친구랑 같이 있었는데 친구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되게 막 뿌옇게 아메리카노 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뭔가 우유 들어간 것 같다고 하니까 여기는 가끔 아이스 시키면은 그 우유를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국은 맥주가 거의 물인 것처럼 정말 맥주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컵이 진짜 많고 어딜 가도 맥주를 팔고 뭐 물론 한국도 그렇긴 하지만 근데 이제 한국은 대부분 앉아서 먹잖아요. 맥주든 뭐 밥이든. 근데 여기는 맥주 펍이 바깥에 아무것도 없고 정말 가게 앞이거든요. 그 맥주를 놔둘 책상도 없고 안주도 없고 근데 퇴근하고 그 가게 최대한 가게 주변에 바글바글바글 다 모여가지고 다 서가지고 그냥 맥주만 마셔요. 너무 신기해. 근데 이게 뭐 어느 집만 그런 게 아니라 펍에서 다 그래요. 퇴근 시간대쯤이나 아니면은 뭐 주말 밤 같은 경우에 맥주만 그렇게 서서 드신다니까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그 안주를 꼭 먹어야 되잖아요. 막 정말 마른 안주든 아니면 막 찌개든 뭐 그런 뭐든 일단 저도 안주파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주 없이 그냥 맥주만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서가지고 되게 아무렇지 않게 맥주만 드세요. 너무 신기해. 저도 나중에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이제 지금은 조금 추워져서 좀 한계가 있지만 날씨 좀 풀리면은 저도 이제 약간 현지인처럼 거기 서가지고 맥주를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되게 흔한 일상적인 느낌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여기 분들은 바깥 테이블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춥고 이러면 당연히 안이 더 좋고 너무 덥고 하면 또 안이 더 좋고 아무튼 안에는 뭐 따뜻하고 시원하고 이렇게 온도가 조절돼 있으니까 특히 비 오면 거의 안에 들어가서 먹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카페든 펍이든 안에는 자리가 똥똥 비었는데 바깥에 다 나가 계세요. 근데 날씨가 좋으면 당연히 날씨가 좋으니까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날씨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바깥에 앉으시는 것 같아. 좀 신기해요. 그리고 바깥에서 뭐 커피 드시고 바깥에서 맥주 드시고 음식 드시고 이렇게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되게 젠틀한 포인트인데 뭐 백화점을 간다거나 가게, 식당 어디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뒷사람 문을 잡아주는 게 당연한 문화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한국도 뭐 물론 대부분 그러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안 잡아주면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 어디 갈 때 문을 열어본 기억이 잘 없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다 어딜 가도 일단 바글바글 거리기도 하고 뭐 따라 들어가면 항상 문을 잡아주시는 게 그냥 당연한 문화인 것 같은 느낌이고 저는 이제 직업 특성상 캐리어를 끌고 이동하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지하철에서 사람이 되게 많아도 항상 저 먼저 가라고 저 먼저 타라고 되게 배려해 주시는 분들이 진짜 정말 대부분이고 그거 말고도 특히 유모차 가지고 계신 애기 엄마분들이 계시면 항상 누가 먼저 할 거 없이 다 양보해주세요. 그래서 그분들 뭔가 큰 짐이 있으신 아니면 애기랑 같이 있으신 그런 분들 먼저 타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타는 느낌? 그냥 보이지 않는 룰처럼 그거를 다 지키면서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아주 멋있습니다. 차이라고 하긴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되게 그냥 법 같은 느낌으로 누구나 할 거 없이 당연한 느낌처럼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케바케일 것 같긴 한데 한날은 화보 출장을 갈 일이 생겨가지고 뭐 한국인, 영국인, 외국인 그냥 다 섞여 있는 그런 큰 촬영장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어쨌든 일하고 있는 곳에서 조금 제한이 있는 편이잖아요. 룰이 있고 좀 더 이제 좀 조심스럽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야외 촬영하고 있는데 거기 촬영장에서 이제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이동을 해서 그때 분위기가 뭔가 어떠한 컷이 안 나와서 나름 다 진지한 분위기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런 분위기를 더 잘 살릴 수 있을까 막 고민하면서 서로 이제 막 얘기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떤 파트의 외국인 분이셨거든요. 옆에 딱 봤는데 아이스크림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맥도날드 같은 곳에서 사온 그 콘 아이스크림을 혼자서.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조금 당황했거든요. 그리고 혼자 드신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신기했어. 근데 되게 아무렇지 않아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렇구나 뭐 그렇구나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저는 이제 그게 처음이어가지고 그래서 확실히 되게 프리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물론 뭐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제가 보고 느낀 게 다가 아닐 수도 있는데 한국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그런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한국에서는 분명 혼났을 것 같거든요? 너 혼자 왜 먹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분명 난리 났을 것 같은데 아무도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시길래 되게 프리하다. 여기는 잔디밭이나 공원이나 뭐 있으면은 그냥 어디든 사람들이 누워있거나 앉아있어요. 근데 한국인들은 대부분 돗자리를 깔고 앉아있고 외국인들은 그냥 거기 마이웨이로 누워있고 가방 하나 이렇게 던져놓고 거기 베고 있고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깔고 뭐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공원을 가보면 한국인들은 무조건 그늘에 앉아있어. 타기 싫으니까. 근데 외국인들은 오히려 태우려고 햇빛에 앉아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도 당연히 저는 그늘에 앉아 있었거든요. 햇빛이 너무 세고 막 주근깨가 진짜 잘 생겨요. 여기 특히 햇빛이 진짜 세요. 그래서 저도 잘 안 생기는 편인데 벌써 여기 주근깨가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진하게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햇빛을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편이고 그냥 뭐 그늘에 앉아 있는 게 대부분인데 외국인들은 무조건 햇볕에 앉아 있어요. 햇볕에 그냥 깔고 누워갖고 선글라스 하나 끼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예민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가 왜 처음 만나서 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존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이제 성함을 여쭤보고 공유하는 것처럼 그 성별을 어떻게 불러줬으면 좋겠는지를 물어보는 게 되게 아무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여자로 태어났어도 여자라고 단정 짓는 거를 좋아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났어도 남자로 단정 짓는 걸 좋아하지 않고 근데 이게 조금 어린 연령대에서 자리 잡혀 있다고 해요. 그렇대요. 흔하게 겪는 거라고 하던데 이거는 제가 일을 좀 하면서 느낀 건데 외국인 분들 메이크업 해드릴 때 이제 한국인 내추럴 기준이랑 외국인 내추럴 기준이랑 너무 달라요. 영국인 고객님께서 완전 내추럴한 무드의 메이크업을 원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도 한국인이니까 한국인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정말 깔끔하게 하시는구나 내추럴 무드를 생각하고 갔거든요. 근데 저희 기준에 스모키 메이크업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제품을 좀 충분히 여유롭게 챙겨가서 문제는 없었는데 여기서의 내추럴 메이크업이랑 저희가 생각하는 내추럴 메이크업이랑 갭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어느 정도 그거를 감안을 하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어요. 그리고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한국은 예를 들어서 어떤 컨셉이 유행하면 그 컨셉이 갑자기 우르르르 막 쏟아져 나오고 그거에 막 확 이렇게 막 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유행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이웨이고 내 스타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뭐 유행을 따라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런 느낌이 크게 없고 그냥 다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것도 막 유행 따라서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헤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또 선호하는 스타일이 좀 있어.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딱 붙이는 헤어를 진짜 즐겨 하고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여기 분들이 머리를 그냥 촥 붙여서 찔끔 묶고 이렇게 하는 슬릭 헤어를 엄청 즐겨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유행이라기보다는 한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웨이브 머리가 유행이라서 하기보다는 그냥 많이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딱 붙인 머리를 그냥 정말 데일리하게 많이 해요. 뭔가 어떤 스타일을 내는 느낌보다는 그냥 완전 데일리 머리. 이런 슬릭 케어를 위한 제품들이 엄청 많아요. 드럭스토어 가면은. 한국이랑 조금 그런 차이가 있다.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여기 와서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뭐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메이크업 아티스트, 헤어 아티스트 분들이 자기만의 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인스타그램, 뭐 틱톡, 뭐 유튜브 이렇게 뭐 다양한 플랫폼에 올려서 자기의 그런 포트폴리오를 올리는 느낌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자기만의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내가 어떤 뭐 아티스트고 어떤 작업물을 하고 나의 이제 포트폴리오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로 통해서 예약하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와가지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사이트를 만들긴 했는데 궁금하면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나름 열심히 올려놨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대부분 한국에서는 오픈 카카오톡이나 DM 같은 걸로 예약을 대부분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네이버 예약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사이트를 통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메일로 예약을 정말 많이 해요.
한국은 사실 예약할 때 이메일은 거의 안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대부분 이메일로 예약하고 이메일로 주고받고 이메일로 상담하고 좀 이런 느낌? 처음에는 조금 적응이 안 됐거든요. 근데 뭐 하다 보니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메일로 소통을 되게 많이 합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웨딩 할 때 브라이드메이드라고 해서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가방 순이 제일 친한 친구가 뭔가 내 짐도 맡아주고 그때 웨딩 당일에 중요한 업무를 좀 완전 밀착 케어해주는 한 명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브라이드메이드라고 해서 정말 많게는 뭐 6, 7명도 있고 대부분 3, 4명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신부의 친구들 그리고 신랑의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다 헤매를 받고 막 드레스를 입고 그 드레스 코드를 맞춰가지고 신부 들러리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예약 문의가 왔을 때 브라이드메이드가 뭐지? 했는데 이제 그런 역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브라이드메이드 중에서도 대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빵이 좀 더 신부를 밀착 케어하고 좀 주도하고 그들 안에 룰이 있고 그러니까 신랑 측 친구랑 신부 측 친구랑 이제 브라이드메이드들끼리 이렇게 같이 입장을 해요. 대빵 브라이드메이드 한 커플 먼저 가고 또 2커플 먼저 가고 막 이렇게 가고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그래서 한국이랑 조금 다른 느낌인데 가방 순위 개념이면서도 좀 더 뭔가 좀 세분화되어 있고 그 역할이 더 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인원도 훨씬 많고 처음엔 저도 이게 이런 문화를 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신기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일하면서 많이 이렇게 겪게 되어가지고 전 처음엔 되게 신기했어요. 이제 한국에서는 가방 순위가 신부보다 먼저 입장하고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하객의 한 분 중으로 오시는 거지 먼저 입장해서 길을 열어주고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브라이드메이드들이 먼저 입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안 좋은 얘기인데 휴대폰 소매치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정말 뉴스에도 나올 정도고 막 우버 같은 거, 택시 같은 거 타면은 기사님도 이제 제가 딱 봐도 외국인이고 그 기사님 기준 제가 외국인이니까 조심하라고 어디 이제 갈 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되게 말씀 많이 해주시고 심각한 것 같긴 해. 그래서 저도 항상 밖에 나가면 솔직히 진짜 간지 안 나긴 하는데 이렇게 휴대폰 목걸이 무조건 하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그냥 자리 맞는다고 휴대폰 올려놓고 가방 올려놓고 정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아무도 안 건들잖아요. 그 자리 누구 있구나 이러고. 근데 여기서는 무조건 그거는 그냥 소매치기 해주세요라는 그런 행동이고 특히 런던 같은 경우에 정말 센트럴 쪽으로 가면은 이제 관광지도 너무 많고 관광객도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휴대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길가에서 뭐 오토바이나 자전거 같은 거, 전기 자전거 같은 거, 빠른 자전거 같은 거 타고 있는 사람이 그냥 이걸 획 이렇게 가져가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이런 수법으로 이렇게 없어지니까 항상 조심하라고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영상도 되게 많이 돌아다니고 그런 거 보면은 한국의 치안이 정말 좋긴 하죠. 차이점? 그죠? 차이점이죠.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다음에 그리고 이거는 택배 관련된 얘기인데 택배 분실이 너무 많고 제 얘기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안 두고 가요. 뭐 물론 한국에서도 뭐 증기 같은 거나 이런 거 이제 그 사람 직접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 택배면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대부분 사람 없으면 이제 분실이 너무 많으니까 택배가 그냥 가요. 다음날 또 오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이제 돌아가서 내가 찾으러 가야 되거나 사실 이게 너무 불편하고 택배 시스템이 너무 답답해. 택배에 관해서 좀 할 얘기가 많은데 택배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아무튼 시스템도 너무 느리고 답장 그 소통도 너무 느리고 이거는 조금 TMI인데 빨리 감기 하셔도 돼요. 제가 영국에서 택배를 시켰는데 그 택배가 이제 뭐 택배가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이제 택배 완료된 사진을 찍어서 제 폰으로 제 연락처를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저희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 집 아닌데 하고 봤더니 정말 저희 집이 아니고 배달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배달이 오지 않았고 그래서 여기 우리 집 아니다. 다른 집으로 잘못 배달된 것 같다. 내 택배 다시 제대로 달라라고 했더니 그 메일을 정말 거의 이제 기억도 안 나. 아무튼 되게 일주일 넘게 걸쳐서 확인을 해서 심지어 그 확인한 메일을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 답변을 다시 뭐 10일 안으로 줄게 라고 했는데 그 10일 안에 온 답변이 자기들은 잘 배송을 했대. 근데 누가 봐도
그 사진만 봐도 저희 집이 아니에요. 아무튼 여차저차 이런 일이 너무 많았었는데 결국 그 택배 아직도 못 찾았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고 뭐 되게 복잡해요. 보통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실수를 한 거니까 저한테 환불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택배에 대한 비용을, 물건에 대한 비용을. 근데 여기는 또 시스템이 판매자가 저한테 먼저 환불을 해주고 그 택배 회사는 판매자한테 또 돈을 줘야 되는 뭐 그런 시스템이에요. 저도 이해가 정말 안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된대요. 아무튼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택배랑 저랑 정말 안 맞고 한국에서는 택배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고 너무 빨리 오고 정말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고객센터도 연락이 잘 되고. 근데 여기는 답장도 너무 느리고 전화 연결도 정말 안 되고 시스템도 아무튼 한국인이랑 정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뭐 택배가 온다고 하면 너무 불안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있으면서 느낀 한국이랑 영국이랑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의 그런 주관적인 이야기 플러스 제가 느낀 차이점에 대해서 몇 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